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오늘 6월 24일 금요일 아침 진짜 이번 주가 역대급으로 빠진 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설마 금요일까지 빠지진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상가는 또 마이너스입니다. 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오늘 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까 뭐 채팅에도 몇 분이 얘기는 하셨는데 네. 예상가가 한 8시 40분쯤인가? 그때 한 마이너스 10까지 가서 코스닥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침에 반대매매 나오는 반대매매. 호가로 아, 반영돼요. 그런 거죠? 하종가 막 쭉 나오더라고. 일단 10포인트 빠진 건가? 이게 살짝 봤는데 10%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미친 건가?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한 1% 정도. 코스피는 거의 뭐 플러스에 아마 거의 네. 들어가는 것 같고요. 하나하나 우리 염 이사님과 함께 체크해 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은 진짜 플러스가 났군요. 네, 코스피도 거의 뭐 보합인 것 같고요. 플러스가 난 게 아니라 음, 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 네. 효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 아침에 이제 보통 반대매매는 이제 하한가로 증권사에 주문이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그 중소형주 시총 작은 거는 매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하한가 찍혀버리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러다 이제 장 시작할 때는 이제 좀 정상화 되는데 그거 이제 그 상태에서 돈을 입금을 시키면 이제 안 나가는 거죠. 이제 보통 증권사랑 이제 얘기를 해요. 전화를 합니다. 증권사에서 담당 직원들이 다 전화를 해요. 되도록이면 반대매매 안 나가게 막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정 못 넣으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다 넣으셨나 보네요. 예. 지금은 이제 다 코스피는 플러스 전환 완전히 했고요.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1%인데 이것도 뭐 깜짝 놀랐구나 정프로. 아니 마이너스 10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수가 마이너스 10이면 뭐 개별 종목들은 뭐 20% 20, 빠진, 30% 그냥 빠지는 뭐 거죠. 막 후두둑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난 오늘 잠깐 좀 나가 있으려고 그랬죠. 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국 시장 다 뭐 상승 마감했는데 요새 미국은 좀 올라가요 계속. 예. 네, 한국과 대만만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휴,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뭐 일정 혹시 뭐 있나요? 오늘 체크할 만한 게? 오늘 일정은 이제 유럽에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하는 게 하나 정도 있고 네. 좀 안타깝게도 MSCI 선진 지수 후보국에 못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한국이. 발표가 됐는데 뭐 바뀐 게 없대. 네, 바뀐 게 없어서 뭐 예상은 했는데 이게 또 내년으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뀐 게 있어야지 들어가지. 네. 됐어, 안 들어가. MSCI 얼마예요 거기? 입장료? 아니 MSCI 그 살람 그러니까 MS 그 뭐죠?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 살람 얼마예요? 아, 이거 자회사야? 모건 스탠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비싸지. 삼성전자 그 100조는 못 사나? 못 사지. 못 사요? 아쉽네요. 네. 자, 장은 시작이 됐어요. 네, 장 시작했고 지금 현재 모건 스탠리 진짜 사고 싶다. 모건 스탠리만 사면 MSCI에 막 지수도 이렇게 막 넣으면 안 되나? 그래갖고 막 저 막 매도팩 넣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지. 이게 막 넣으면 어. 그런가? 장 시작했어. 네, 자 지금 코스피는 12포인트 올랐고요. 현재 지금 15포인트로 좀 나왔고요. 플러스 0.66% 오르면서 2,329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도 강세 출발했습니다. 7.87포인트 그래서 1.1% 강세로 출발을 했고요. 현재 이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0.7%, 네. 네이버가 1.2%, 카카오가 1% 이상 이제 강세 보이면서 시총 상위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다 좋은 출발을 일단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가장 그래도 출발이 좋은 기업은 그 한국전력이 오늘 한 3% 정도 좀 오르면서 좀 출발한 것 같고 아마 한전이요? 국제유가좀 급락을 했잖아요. 유가가 좀 많이 빠졌고 또 전기료 인상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기료는 뭐 조금 올려준다. 네, 그랬어. 조금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최대한 억제하면서 안 올릴 수는 네, 없다. 안 올릴 수. 네, 근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최근에 에너지가 많이 빠졌어요, 사실 국제유가도. 그래서 오늘도 급락을 하고 그래서 한전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 LG화학이 한 1%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또 한미반도체가 한 2%, 또 DB하이텍 반도체 기업들 출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LG이노텍이 한 2% 이렇게 반등하고 있고 좀 빠지는 기업은 신한지주가 1%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한 마이너스 0.8% 정도 그 정도 빠지고 있고 기아가 마이너스 0.2% 정도 자동차가 일부 좀 빠지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뭐 이게 급등까지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어제 그 게임주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좀 다행히 카카오 게임즈가 4%, 위메이드가 4% 정도 좀 강세 출발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둘 다 신작 게임 나온 기업들인데 그게 뭐 성과가 엄청 나쁜 건 아닌데도 좀 이게 주가가 굉장히 안 좋게 반응들을 하더라고요. 데브시스터즈가 한 3.5%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셀리버리라든가 뭐 인트론바이옴 같은 바이오도 오늘 좋은 출발 보였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증권사 보고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3% 오르고 있고 펄어비스도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기업들 뭐 기본 3, 4%씩 다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2에서 3% 이상씩은 거의 다 오르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만 오늘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어제 뭐 뉴스 좀 나왔는데 네. 그 회장님인가요? 그 최규옥 회장 그 보험료를 회사 돈으로 지급했다. 개인 보험료를 네, 그런 좀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아니, 보험료 얼마? 매달 4.2억 원씩 보험료가 납입됐다. 4억 원이요? 네, 요런 좀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무슨 보험을 4억을 들어? 그러니까 보험료를 4억 2천 매달 했다는 그런 납부한 것으로 드러난 논란이 좀 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좀 나왔어요. 네, 이것도 뭐 분명히 좀 문제는 당연히 되겠네요, 그죠? 네. 저게 있거든. 경영자 보험이라는 게 있거든. 그런가? 아, 경영자 보험? 네, 경영자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임원들 뭐 이렇게 모르겠네. 이 종신보험이라고 하는데 종- 나온 내용은 응,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600억이나 된대요. 네. 이게 600억? 네, 600억을 이제 받게 돼 있는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사망보험이 600억이면 그런 게 있어요. 절세 상품으로 하는 그런 게 있어. 겁나서 살아 있을 수 있나 그게? 아니 내가 지금 600억이면 누구든 나 이거 주변 사람들 못 믿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런 보험이 다 있어요. 네. 근데 하여튼 그 돈을 보험료를 네, 회사 이제 돈으로 회사 돈 이제, 낸 의혹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오늘 조금 아 가뜩이나 좀 약간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 자꾸 이런 일들이 좀 생겨서 심리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거의 유일하게 그냥 혼자 빠져요. 오스테 임플란트만 네. 빠지고 네. 코스닥은 다 오르고 있다 거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급등은 아니지만 코스피가 14포인트 정도 올라서 2,32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660개 그리고 코스닥은 10포인트 1.43% 올라서 오늘 상승 종목은 1,084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출발만큼은 조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좀 개인 투자분들이 손절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사실 막판에 코스피 코스닥 그 무너진 게 사실 이게 외국인이 팔아서가 아니라 네네네. 개인들 손절매가 쏟아져 버렸어요 막판에.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도 역시 개인들이 한 뭐 많지는 않지만 200억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여전히 뭐 매도 쪽인데 매도 규모는 이제 오늘은 좀 적은 편입니다. 오늘 현재 89억 정도. 그리고 오늘은 좀 전기전자를 어제까지 많이 팔았는데 일단 장 초반이지만 34억 정도 사고 있고 기관 투자들도 한 115억 정도 전기전자 중심으로 해서 사고 있어서 이 수급만 뭐 유지가 된다면 시장은 좀 반등할 것 같은데 이게 또 변할 수도 있는 거라서요. 일단 좀 체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정프로도 생명보험 뭐 이렇게 들지 않았냐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안 들었습니다. 혹시 나 주는 걸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봐 나는 안 들었어요. 네. 와 근데 진짜 그게 이제 그 절세용으로 많이 하신다. 아, 절세용을 많이 채팅 그래갖고 보니까. 그거를 퇴직금으로 전환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가족들한테 주는 그렇게 증여세 예. 피해가는 네네네. 보험 그런 게 있나 봐. 예. 경영자 보험. 자 그리고 그리고 너무 많이 했네 저분.
뉴스가 맞다면. 음. 네. 600억. 한 달에 4억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관련주로는 이제 오늘 이제 좀 상승하는 업종으로는 음원주가 좀 괜찮은 편이고요. 음원 음반주도 요새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사료주들은 뭐 요즘에 농산물 가격이 급락을 했는데도 오늘도 좀 강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오랜만에 웹툰 관련주도 좀 반등하고 있고, NFT 미국의 그 빅테크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은 이 코스닥 성장주들이 좀 강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또 금리도 빠지고 있어서 일단 오늘 모멘텀 받고 있고,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최근에 완전히 다 폭락을 했는데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늘은 한 2~3% 정도씩 아직 미미하긴 하지만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네이버가 좀 살아나는데 오늘도 한 1.7%, 카카오도 1.3%, 게임주도 오늘 대부분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빠진 업종들 반도체, 게임, 뭐 인터넷 이 세 개 업종인데 이쪽에 오늘은 일단 주도는 하고 있어요. 상승 쪽을. 뭐 비트코인 관련주라든가 이런 섹터들 영상 콘텐츠 다 네.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고르게 오르고 있고, 반면에 이제 오늘 좀 빠지는 쪽은 그 어제도 원숭이 두창 관련된 기업들이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예, 이틀째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요새 그 해운 운임 지수가 꺾일 거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어제 HMM이 급락했는데 오늘도 역시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운 업종이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항공기 부품 관련주가 일부 좀 빠지는데 뭐 이쪽이 뭐 특별한 악재는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 오늘 기아가 조금 빠지면서 자동차, 근데 현대차는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네. 기아가 약간 1.3% 보이면 하락하면서 자동차 업종도 약간 지수에 비해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상승폭이 조금 더 올라갈 줄 알았더니 코스피가 한 0.5%. 그 다음에 뭐가 나요? 10시에 또 나와요? 매물? 10시에 이제 보통 CFD. CFD. 그리고 이제 2시에 스탁론 나온다 그러고. 네. 몰라도 될 걸 너무 네, 많이 굳이 한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굳이 알 필요 없는 건데. 네. 네. 요즘에 그런 물량들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자, 그래 전체적으로도 상승 종목이 훨씬 많긴 많군요, 그죠? 네, 오늘은 뭐 많긴 많은데, 근데 아마 뭐 만족스럽지는 못하실 거예요. 뭐 빠진 거는 한 단기간에 10% 빠졌는데 올라봐야 1%, 오늘 1%니까. 1%니까, 예. 네. 그렇긴 하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반등이 나와야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 오늘 좀 올라와 준다면 조금 이제 진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네, 급락에.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흔들림 없이 조금 이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도 삼성전자가 한 1.2% 정도. 네, 예, 많은 국민들이 또 들고 계시니까요. 이런 거는 항상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현대차 0.3% 상승 중입니다. 매드팩토는 매드 1.46% 상승입니다. 고맙습니다. CS 윈드 0.2% 하락이고요. 왜 CSND를 샀어? CS 베어링을 사지. 상한가 먹었잖아. 그것도 이제 무상증자가 요새 유행해가지고 CS 베어링도 상한가 같더라고요. 저거. 야, 그렇게 호텔 지금 뭐 사람이 미어 터지는데 호텔 신라는 또 빠졌고요. 예, 참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자면 그때 왜 우리 징징이 분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한 분이 그 DL 건설과 DL ENC를 부부가 예, 그 바벨 바벨 전략으로. 전략으로 나눠서 하고 계신 분. DL 건설이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조금 들어갔잖아. 그 징징이 쇼 하는 거 보고 들어갔잖아 제가. 근데 그때 진짜. 또 빠지네.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거기다 어떻게 그렇게 가혹하게 하냐? 누가요? 안 그래도 힘들어서 왔는데 거기다 네가 사면 어떻게 하니? 아니 그 어? 아니, 그런 게 너무 땡겨. 이렇게 누군가 그게 막 대형 악재인데 여기 나온 분 좀 구해달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나? 잔인하다. 잔인해. 그런 하필 왜 2천 몇백 개 있는데 그걸 사? 그분은 배워야 돼요 한번. 확실히 배워. 그러고 나서 좋다고 사진도 찍고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냐고.
사진도 찍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놓고는 등에 그걸 사버려? 등에 칼 꽂는 거죠. 자, 우리끼리 그러지 좀 말자. 기엘건설 죄송합니다. 주주분들 한국조선해양도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참 장이 안 좋으니까 진짜. 네. 에이, 옵트론텍도 1% 빠졌고요. 잘 빠진다, 잘 빠져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빠지지? 종프로는 정말.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대체로 괜찮네요. AS24 좀 빠졌고요. 근데 진짜 한 일주일 사이,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진짜 전체적으로 계좌 마이너스의 그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앞자리가. 옛날에 예를 들어 뭐 40%대였다면 앞자리가 50%대로 바뀌었어요. 전체 통. 근데 그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자, 그게 또 우리네 삶 아니겠습니까? 2022년 6월을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20206 잊지 않을 숫자. 네. 대답만 내내 하지 마시고요. 영희사님도 잊지 마세요. 이 6월을. 아니 잊을 수가 없죠, 당연히. 예. 리포트 좀 보죠. 네. 리포트 볼 시간이군요. 참 네네. 죄송합니다. 그 오늘 이제 나온 거 중에서는 유한타의 정인지 연구원님이 이분 이제 파생 좀 보고서 쓰시는 분인데 그래도 좀 파생 시장에서 단기 저점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워낙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 60일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이격도 이제 벌어진 이제 지점이죠. 그게 한 88%까지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100이면 60일 이동 평균선과 이제 붙어 있는 거고 그 밑이면 이제 12% 정도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2020년 4월 3일 이후 최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단기에 급락을 했고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동안 워낙 많이 팔았는데 6월 옵션 만기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이후로는 지금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 포지션을 좀 구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승에도 일부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근데 지난 6월까지는 정말 극단적인 매도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바뀐 것 같고, 그다음 코스피 200이 선물, 뭐 미니 선물, 주식 선물, 코스닥 150 선물 이렇게 뭐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이게 합계 거래 대금이 49.5조 원으로 올해 1월 28일 그때 시장 안 좋았던 이후로 최대치를 지금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선물 쪽에 지금 투기적인 포지션들이 많이 구축이 돼 있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거래 대금 합계가 50조 원 정도 찍으면 단기적으로 지수가 올라갔던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를 봤을 때는 조금 단기 바닥 형성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좀 내용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나왔던 것들 중에서 산업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 쪽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위혜주 강은지 연구원님이 이제 쓰신 자료고 요즘에 뭐 바이오가 그 전에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런지 최근에는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좀 버티는 모습은 나왔는데 일단 모멘텀이 사실 뭐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어쨌든 조금 주가 흐름은 조금씩은 이제 좀 살아나려는 움직임들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성장주로 좀 보진 말고 이제 바이오를 볼 때도 예전에 이제 굉장히 강력한 성장주로 많이 봤지만 네. 좀 방어주로 좀 볼 필요도 있다. 그런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와 무관하게 이제 의약품 산업에 대해서는 지출들을 하기 때문에 뭐 인플레가 있다고 해서 몸이 아픈데 돈을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기업의 실적은 좀 증가할 것 같고, 근데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코로나 이제 거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을 인정받은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탄생을 했죠. 이제 대표적인 게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요 세 개 기업을 이제 콕 집어서 이제 보고서에 좀 써놨고요. 이 회사들 같은 경우 이제 본업의 기술력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제 기회의 무대로 전환하는데 좀 성공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력을 주장하는 기업은 많은데 이 회사들이 이제 성과를 보였다는 거죠. 숫자로도. 그래서 뭐 이게 또 그 가시성도 충분한 기업들이니까 좀
기술력과 안정성을 겸비한 투자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써줬고요.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은 항체 관련 기업이거든요. 이 항체 의약품 산업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합성 의약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복제하기도 되게 쉽고 뭐 공식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유전자 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사실 뭐 복제도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이제 항체를 그 활용해 가지고 질병의 원인 물질만을 표적해 가지고 치료하는 이제 의약품을 우리가 항체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한 절반 정도를 이쪽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나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세포에만 발현하는 그 어떤 이제 암세포를 이제 직접 타겟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없애주는 제품이 있고 보통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허셉틴이라는 제가 알기로는 유방암 치료제로 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게 하나 있고 또 면역 반응을 이제 억제하는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 어쨌든 이제 암세포를 또 차단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면역 반응을 아예 못하게 해서 이제 암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못 없애주는 항암 면역 반응 네.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키트루다. 아, 또 키트루다. 또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차단해서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내년에 아마 그 셀트리온이 미국에 출시하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워낙 바이오들도 장기적으로 안 좋았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항체 의약품 만드는 기업들은 검증은 돼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바이오 관련된 리포트가 있었고요. 또 예,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제 방산주들은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방산주, 예, 네. 하나금융의 이제 한재혁 연구님이 최선의 방어는 무장이다 이런 좀 내용이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지금 냉전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방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GDP 대비 1.3% 정도 지출을 했는데 네. 요거 2%로 늘린다고 했고요. 일본은 1.1% 지출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일본 역시도 GDP 대비 2%까지 늘릴 거라고 지금 계획을 했는데 여러 국가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차 대전 전범들이잖아요. 사실은 이 국가들이 전범국이니까. 네. 근데 미국의 그 바이든 정부 아시아 정책 총괄 담당자가 최근에 이걸 지지하는 발언을 해버렸대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좀 동조를 하는 것 같아요. 국방비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군사비 지출 가능 상승은 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방산업종한테는 좀 좋은 뉴스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보통 내수만 많이 했었는데 2016년, 20년 동안 이제 무기 수출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무기 수출이. 예, 무기 수출이 원래 이제 그런 것 내수 같아요. 위주였잖아요. 네. 예, 국방부 쪽에만 납품을 하고 그래서 아마 이게 당장 뭐 이런 이슈들이 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장기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위 산업도 좀 한번 투자 기회를 포착해 보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1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님, 김프로님, 김동환 프로님, DS자산운용 이한영 본부장님도 오셨습니다. 이전 팀원이 그대로 한 팀이 돼서 경쟁을 하게 되고 각 팀에서 딱 한 명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제 12년간의 투자 수익률 잘못됐을 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상품 끝이거든요.